2020년 원더키디 갔습니다. 그리고 2030년 슈퍼콥터가 옵니다. 미 육군 차세대 수직이 착륙기 사업 차기 헬기 사업 FVL 들어갑니다. 미 육군이 2030년대를 목표로 차세대 수직이 착륙기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왜 수직이 착륙기냐? 헬기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전 작전 개념 변화에 따라서 사용 중인 현재의 UH-60 블랙호크 기동 헬기, 그리고 아파치 공격 헬기, 얼마 전에 퇴역했던 카이오와 정찰 헬기 등 각종 헬기 등을 미래형 슈퍼콥터로 교체하고 센서, 항공 전제 장비 등 주요 장비를 공통화하는, 쉽게 얘기해서 최대한 헬기들끼리 같은 장비를 탑재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쓰는 헬기들은 미래전에 대한 변화 그런 건 둘째치고 다 오래됐어요. 블랙호크만 해도 벌써 개발된 지 40년 이렇게 된 참 나이 드신 분들인데요. 이미 카이오와는 퇴역은 했지만 그 역할을 대체할 무장 정찰 헬기와 블랙호크를 대체할 기동 헬기, 크게 두 분야로 나눠집니다. 먼저 미래 공격 정찰 헬기, Future Attack Reconnaissance Aircraft, FARA라는 지금 물건을 일단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정찰 및 경공격 헬기의 새로운 스펙 어떻게 될까요? 일단 미래전의 경우는 도시전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들 사이에서도 비행이 가능하도록 최대 메인 로터 직경은 12.2m로 제작을 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또한 러시아나 중국 등의 선진 방공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도록 최소 333km의 속도를 요구하는데요. 보잉, 벨, AVX, 시코르스키, 레이시온 등 총 5개사가 참여했는데요. 지난해 3월 개발사 후보군이 결정이 됐습니다. 1차 경쟁 시제기 프로그램에서 벨과 시코르스키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은 안전성이 가장 큰 요인인데요. 두 기종 중 하나를 골라서 2028년 전력화 예정이고 연간 30대 정도가 생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회사가 개발 중인 중형 민수 헬기 벨 525 릴렌틀리스의 로터 시스템을 중심으로 제작, 이름 복잡하다. 크기는 벨 525보다 작으며 동체 중앙 양측에 주익이 있어서 추가 양력을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헬기들하고 달리 날개가 옆에 또 있어요. 또 그 꼬리의 로터가 그냥 밖에 나와 있는 프로펠러 모양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환풍기 같이. 안정성과 소음 효율성을 더욱 제고했습니다. 최고 시속 370km 빠르다. 전투 행동 방향 250km이며 20mm 기관포와 로켓탄 미사일을 날개나 내부 무장창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레이더는 물건 찾는 레이더가 아니고 약탈자, 침략자 이런 뜻입니다. 이 레이더 X는 뒤쪽에 프로펠러가 따로 달린 동축반전 헬기, 기존의 헬기의 그 뒤 꼬리에 있는 프로펠러는 헬기 꼬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말게 하라는 그런 역할이지 추진력은 안 줘요. 근데 이놈은 그 프로펠러가 옆으로 향한 게 아니라 뒤를 향합니다. 그리고 동축반전 헬기, 즉 메인 로터가 아래 위로 두 개가 있어가지고 그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메인 로터 때문에 꼬리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공군에도 카모프라고 있죠. 아시는 분은 아닐 거예요. 그 카모프 꼬리에 프로펠러 하나 더 달아가지고 더 빨리 날게 한 그런 방식이에요. 특히 시코르스키는 블랙호크를 대체할 미래 장거리 강습 헬기 프로그램에서도 레이더 X와 설계가 유사한 SB-1 디파이언트를 선보여서 기종 간의 연계성, 호환성이 뛰어난 것이 장점입니다. 이게 빨라요. 최대 시속은 약 440km이고 기관포와 로켓탄으로 무장하고 있고 미사일로 쏠 수 있고요. SB-1 디파이언트보단 당연히 작습니다. 이 신형 무장정찰 헬기들은 그 자체의 공격 능력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한 어떤 다른 공격 플랫폼에 대한 정보 전달, 그리고 특히나 중요시 될 것이 무인기 통제가 될 거예요. 군집 드론을 통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드론전에 특화된 어떤 그런 성능을 많이 강화할 거라는 추측이 돌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지금까지의 헬기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또 다른 하나의 기체를 만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헬기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 육군이 요구하는 개념을 충족하는 그런 수직이 착륙 기체를 만들다 보니까 기존의 헬기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뭔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예를 들자면은 이 레이더 X 같은 경우는 현재 예상도가 나온 게 동체가 뒤에 좀 붉어 보이는 게 있고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양옆으로 타니까 얼핏 보면 수송도 될 것 같긴 한데 잘 보면은 그 안에 무장창이 있어요, 동체에. 그래가지고 공격을 할 땐 미사일이 쫙 밖으로 나와가지고 발사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지금 벨의 인빅터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고전적인 조종사와 무장사가 앞뒤에 탑승하는 텐덤 방식이라 미 육군이 뭘 결정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블랙호크
전 세계 4천여 대 운용 중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중에 반 넘게 미 육군이 보유하고 있어요. 정말 헬기 많습니다. 이걸 따낸다? 대박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 육군이 요구하는 이 스펙이 정말 대단해요. 무려 520km, 블랙호크가 280km의 최대 수당 속도인데 그거에 2배가 조금 안 되는 엄청난 속도고, 비행거리도 블랙호크의 2배가 넘는 4,52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얼마나 먼 거리냐? 부산에서 출발해서 백두산 찍고 다시 부산을 와도 또 다시 백두산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고도 아마 서울로 돌아올 수 있을걸요, 아마? 엄청난 겁니다. 빠른 속도와 먼 비행거리를 이용해서 긴박한 전투 환경에서 신속하게 병력을 투입하고 지상의 어떤 대공포로부터의 생존성도 높인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것도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와 만에 하나 벌어질 어떤 미래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한 게 큰데요. 특히 지금 중국하고 싸워야 될 경우에는 큰 대륙에서 뭐 지상전을 펼치는 것보다 뭐 태평양 섬이라든가 뭐 이런 거리와 속도가 더 중요한 어떤 전쟁에서 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와 항속거리를 중시하는 그런 게 됐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얘기는 당연히 대놓고 안 하고 있고. 그럼 누가 도전하고 있을까요? 후보군 1, 벨의 V280 벨러. 지난 2017년 2월 벨러가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 신기한 게 이미 여기서부터 헬기도 아니에요. 앞서 개발한 V22 오스프리의 틸트로터 기술을 적용해서 비행에 성공한 겁니다. 이게 틸트로터가 뭐냐? 이착륙할 때는 이 로터를 위를 향하게 해가지고 헬기처럼 뜨고 내립니다. 아니면 헬기처럼 뭐 공중에 정지한다든가. 그런데 빨리 날아가게 된다. 그러면 이 로터를 앞으로 딱 눕혀요. 그래가지고 프로펠러처럼 써가지고 그걸로 일반 비행기처럼 쭉 날아갑니다. 그래서 수직이 착륙이 되면서도 터보프롭 수송기처럼 빨리 날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틸트로터라는 기술이 나온 건데, 지금 미 해병대가 이미 MV-20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값도 비싸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속도라는 면에선 정말 확실한데, 실제로 2019년 3월에는 시속 556km를 기록했고요. 틸트로터가 좋은 게 있어요. 엔진이 동체에 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동체를 꽤 여유있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장병력 14명, 블랙호크보다 2명이 많습니다. 14명 수송이 가능합니다. 근데 생긴 건 참 낯설다. 진짜. 자, 그 다음 후보군 시코르스키 플러스 보잉 팀의 SB-1 디파이언트. 벨러보다 늦은 2019년 3월에 첫 비행을 실시했어요. 이쪽은 무장병력 12명, 뭐 블랙호크하고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고 최대 이륙 중에 3만 파운드급, 이건 뭐 똑같고, 벨러와 달리 디파이언트는 앞서 말씀드린 레이더처럼 우선 메인 로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동축 반전 로터예요. 동축 반전 로터이기 때문에 꼬리에 기존 헬기의 메인 로터 같은 건 필요 없지만 대신에 추진용 프로펠러를 뒤에 갖춘 복합형 헬기입니다. 이 독특한 설계 덕분에 모양은 전통적 헬기와 유사하지만 기존 헬기로는 불가능한 엄청난 속도로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앞서 소개한 레이더 X 정찰 공격 헬기하고 설계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기존 간의 연계성의 장점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 정비라든가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훈련 시간, 유지 비용 같은 걸 절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이 이 정도로 신형 헬기 개발에 이제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가요? 유럽은 지금 확실히 미국에 똑같진 않아도 어떤 미국처럼 어떤 새로운 개념의 헬기를 개발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이미 에어버스 밀리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개념 연구에 들어간 상태고요. 유럽은 아무래도 미국하고 헬기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성능의 뭔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국은 겉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분명히 지금 이 추세를 보면서 자기들도 비슷한 걸 만들기 위해서 뭔가 지금 속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고요. 뭐 짝퉁짝퉁 그러지만 블랙호크를 역설계해가지고 또 개량해가지고 실전 배치하는 나라거든요. 그 정도 실력이면은 미국의 어떤 차기 헬기하고 똑같진 않아도 쫓아가는 성능에 뭔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간에 이렇게 헬기 전력이 전 세계적으로 또 한편의 어떤 혁명기에 가까운 어떤 변화를 맞을 예정이라 이제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우리 실정엔 어떤 미래형 헬기가 필요한지를 잘 생각해서 잘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의 기동 헬기 중에 무려 지금 139대나 있는 블랙호크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오래된 상태라 지금 이거 대체를 하든 뭐 업그레이드라든 시급한 상태인데, 그만큼 2040년에 이제 뭘 이제 들여올지 그걸 참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